안녕하세요. 세금 읽어주는 여자 자담 세무에게 송애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어제였죠. 2021년 3월 2일에 그 국세청 보도자료가 나와서 이 내용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목은 100만 가구의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입니다. 신청 대상은 이제 국세청장은 2020년 하반기에 그 근로소득이 있는 전체 100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이제 발송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을 했고요.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모바일로 발송을 했습니다. 신청 기간은 이제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기간입니다. 또한 이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3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금년에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이죠.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요. 장려금은 자동응답 전화 그리고 손택스,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을 할 수가 있고 65세 이상이신 분이라든가 장애인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를 해서 신청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 중에 첫 번째 자동응답 전화는요. 1544-9944로 전화해서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손택스인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손택스 앱을 내려받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홈택스인 경우는요. 인터넷 홈택스 go.kr로 접속을 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이번 신청 기간에는 세무서 신청 창구를 운영을 하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이제 장려금 상담센터인 1566-3636 세무서 그리고 국세 상담 전화죠. 126으로 이제 문의를 하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된 그 내용을 이제 오늘 집중적으로 저와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근로장려금 하는데 일단 근로장려금의 그 의미를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요. 우리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당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그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가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이 근로장려금 신청은요, 반기 신청과 그리고 정기 신청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둘 중 하나의 방법만 이제 선택을 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반기 신청은요, 대상은 근로소득자만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2020년 9월까지 이제 9월에 신청을 했고, 지급은 이제 작년 2020년 12월 말까지 지급이 됐습니다.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을 했고요. 그리고 2020년 하반기 분에 대해서는 요번이죠. 2021년 3월 15일까지 신청을 하셔야 되고 그 지급은 2021년 6월 말까지 지급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급액은 마찬가지로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2021년 9월 말에 이러한 2020년 상반기 분과 2020년 하반기 분에 대한 그 근로장려금 지급액에 대해서 이제 정산을 한번 해야 되는데요. 그 기간은 올해입니다. 2020년 9월 말에 이제 지급에 대한 그 정산을 하는데요. 근로장려금 산정액 100%에서 우리가 상반기와 하반기에 지급한 그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기 신청은요. 우리가 반기 신청을 하지 못하신 근로소득자라든가 사업소득자 그리고 종교인 소득자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소득은 2020년에 발생한 연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신청은 이제 올해입니다. 2021년 금년 5월 말까지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지급은 2021년 올해입니다. 9월 말에 지급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 요건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은요. 한 가구에서 한 명만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이제 아래에 이제 이러한 요건, 가구원 요건이라든가 소득 요건 그리고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가구를 단독 가구 그리고 홀벌이 가구 그리고 맞벌이 가구로 이제 3등분을 해서 우리가 구분을 해서 이제 그 요건을 각각 따져보는데요. 단독 가구인 경우에는 그 가구원 요건에서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 자녀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이제 단독 가구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때 그 소득 요건은 2019년 총 소득과 그리고 2020년 그 연간 근로소득이 이제 그 요건을 이제 충족을 하셔야 되는데 소득 요건은 4만원 이상 그리고 2천만원 미만에 해당이 되셔야 됩니다. 이런 단독 가구인 경우에는
그리고 홀벌이 가구인 경우에는요. 배우자가 이제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이어야 되고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인 경우에는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이러한 100만원 이하인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에 그 홀벌이 가구인 경우에는 소득 요건은 4만원 이상 그리고 3천만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구인 경우에는요.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의 그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그런 가구원 요건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소득 요건인 경우에는 맞벌이 가구인 경우에는 600만원 이상 그리고 3,600만원 미만에 해당이 되어야만이 이러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 요건은요.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그리고 맞벌이 가구인 경우에는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재산 요건인 경우에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총 재산 기준에 2억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일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이면서 2억 원 미만이면은 당해 장려금의 50%만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장려금 신청과 그리고 이제 그런 신청과 관련된 이런 유의사항을 한번 보시면은요. 소득, 재산 요건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실제 그 지급 금액이 신청 금액과 다르거나 또 지급이 제외가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일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 금액이 30%를 체납액에 충당을 하고 나머지만을 지급한다라고 합니다. 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요. 6월에 지급을 하지 않고 추후 9월에 정산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려금을 만약 신청하시면 여러분의 이제 가구원의 금융재산을 파악을 하기 위해 금융조회를 합니다. 올해 9월에는 2020년 연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가구원 및 재산 변동을 반영하여 근로장려금을 확정한 정산 절차가 있으며 정산한 후에는 근로장려금을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근로장려금에 대한 그 내용을 좀 더 신청 조건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자, 2020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래에 이제 앞으로 살펴볼 이러한 가구,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그리고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 각각의 요건을 충족을 모두 하셔야만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독 가구인 경우에는 2019년 총소득 그리고 2020년 근로소득이 2천만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홀벌이 가구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19년의 총소득 및 2020년의 근로소득이 3천만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구인 경우에는 2019년의 총소득과 그리고 2020년 근로소득이 3,600만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이러한 단독 가구와 홀벌이 가구 그리고 맞벌이 가구에 이러한 소득 요건을 다 충족을 했다. 그렇다면 예스! 자, 다음 단계로 내려갑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 아까 총 재산 가액이라 그랬죠? 총 재산 가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이때 그 가구원 재산의 합계는요. 재작년입니다.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이러한 가구원 재산의 그 합계 요건을 충족을 했습니다. 예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은 이제 가구에 따라서 가구 기준일은 2019년 12월 31일입니다. 이때 단독 가구인 경우에는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순수 단독 가구이고요. 홀벌이 가구인 경우에는 배우자인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가 그 홀벌이 가구이고요. 맞벌이 가구인 경우에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가 그 해당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가구 요건,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그리고 맞벌이 가구에 대한 그런 요건을 충족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소득 요건을 보셔야 되는데요.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그리고 2020년 부부 합산 연간 근로소득이 이제 아래의 가구 구분에 따른 그 기준 금액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단독 가구인 경우에는 앞서 살펴봤지만 기준 금액이 4만원 이상, 그리고 2천만원 미만이어야 되고요. 홀벌이 가구인 경우에는 4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그리고 맞벌이 가구인 경우에는 600만원 이상, 그리고 3,600만원 미만이어야 소득 요건을 충족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산 요건입니다.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가 2019년 6월 1일 기준 현재 총 재산가액입니다.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그 재산은요, 주택, 토지, 건축물,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계신 승용 자동차, 그리고 만일 전세를 살고 계신다 그러면 전세보증금, 그리고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분양권이라든가 우리가 입주권, 그리고 금융재산, 유가증권에 대한 그 모든 게 이런 재산 산정액에 들어갑니다. 공통요건은 이제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가 아니어야 되고요.
대한민국 국민만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관련된 그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장려금 신청인 경우에는 이제 4가지 방법이 가능한데, 자동응답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요. 손택스 방법, 그리고 홈택스, 그리고 신청 도움 서비스를 받아서 이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동응답 전화인 경우에는 1544-9944로 전화해서 그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손택스인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손택스 앱을 내려받아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법인 홈택스인 경우에는 인터넷 홈택스 go.kr로 접속을 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방법인 신청 도움 서비스인 경우에는 65세 이상인 어르신이라든가 그리고 장애인 등은 이러한 자동응답 전화라든가 손택스 그리고 홈택스 그 이용 방법이 이제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때에는 장려금 상담센터죠. 1566-3636이라든가 세무서로 전화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와 이제 그 자녀분이 이제 모두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이제 아버지에게만 이제 신청 안내문을 보낸 경우에는요, 이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은 당의 장려금인 경우에는 이제 가구당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1가구에 한 명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신청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2사람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요. 그 순서가 첫 번째인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 간 상호 협의로 이제 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경우에는 이러한 합의가 안 된 경우에는 총 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해당 소득세 과세 기간이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을 이제 선정해서 이제 한 가구당 한 사람에게만 지불을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그 정상 기준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요, 지급액은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을 하며 앞서 살펴봤죠. 그리고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 가구인 경우에는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좀 더 그 지급 기준에 대해서 보시면요, 단독 가구인 경우에는 15만원 이상부터 52만 5천원까지 그 금액이 되고요. 홀벌이 가구인 경우에는 이제 15만원부터 91만원, 그리고 맞벌이 가구인 경우에는 15만원부터 105만원까지가 그 산정 금액이 되겠습니다. 1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근로장려금이 이제 15만원 미만이다 그러면은 이때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6월 말에 지급을 하지 않고요. 정산 시점이죠. 2021년 9월에 지급을 합니다. 정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은요, 이제 올해 9월에 2020년 가구, 소득, 재산, 요 3가지 기준을 다 이제 충족한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계산한 연간 장려금과 이미 지급한 상반기와 하반기분 장려금을 비교를 해서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을 하거나 아니면 향후 앞으로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하는 정산 절차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보시면은요, 우리가 반기 신청에서 그 지급 일정을 한번 보시면요, 반기 신청인 경우에는 이제 2020년 상반기 1월부터 6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2020년 9월에 신청을 해서 2020년 12월에 지급을 했잖아요. 그리고 2020년 하반기 근로소득 7월부터 12월까지 그 해당이 되면은 2021년에 올 3월에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2021년 올 6월에 지급을 하고 이렇게 지급을 했던 상반기와 하반기 그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2020년 총소득에 대해서 원래 2021년 9월에 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정기 신청이었죠. 이제 근로장려금을 이제 신청하지 않은 근로소득자라든가 우리가 종교인 그리고 사업소득자인 경우에는 정기 신청만이 가능을 한데 이때 2021년 5월에 정기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원래 2021년 9월에 정기적으로 지급을 합니다. 다음으로 반기 분인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장려금 산정액의 35%만이 우리가 상반기와 하반기로 각각 지급을 했잖아요. 그렇게 지급한 이유는 반기별 지급 이후에 정상 기준일에 부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경우에 향후 앞으로 5년간 장려금에서 회수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런 회수되는 그 환수를 줄이기 위해서 산정 금액의 35%만을 지급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액이 상반기,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그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6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9월에 정산시 지급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을 하고 있지만 만일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에
제출 신청을 클릭을 하시고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탭을 누르신 다음에 반기장려금을 누르셔가지고 일반 신청하기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주가 만일 일용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라든가 근로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이때 근로자가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는요, 근로자는 소득증빙인 급여통장 사본 등을 첨부를 해서 장려금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일 허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요, 불이익이 발생을 하는데 그 내용을 좀 보시면 신청 요건에 관한 그 사항을 고의라든가 또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신 경우에는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일 2년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요, 그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상해서 오늘은 우리가 이번 3월 1일부터 이제 3월 15일까지 그 신청하셔야 되는 그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된 최근 국세청 보도자료가 있어서 이 내용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는 분에게 이제 그 해당 사항이 된다 그러면은 그 내용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요번에 꼭 이제 기간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신청하셔가지고 이러한 근로장려금에 대한 수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